제19강 부트스트랩 4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 강좌에서 일반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메뉴 형태는 상단이나 아니면 사이드바나 어느 곳에 하단이나 어느 곳에나 갈 수가 있죠. 이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그룹핑, 그러니까 로고, 브랜드와 그 다음에 이런 검색창, 그 다음에 이전 장에서 봤던 이 메뉴를 포함하는 탐색 헤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웹페이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반응형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 장치의 그 너비에 따라서 이것이 축약이 되어서 그 이 메뉴들이 사라져서 단축 버튼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또 바뀌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에서 본 그 내부하고 이 내부 바는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이전에 그 메뉴를 감쌀 때 이 내부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내부 바 클래스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응형 내비게이션 클래스를 조합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부 바, expand, excel 또는 lg 또는 md 또는 sm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내부바 내부에 링크를 추가하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전 장에서 봤던 것처럼 ul 그 다음에 li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그 링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ul 엘리먼트에 그 내부바 내부바 대시 내부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메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봤던 것처럼 똑같이 내부 대시 아이템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대시 링크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만 보면 이전 장과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 여기 보면 그 전체를 감싸는 그 내부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클래스가 이렇게 주어졌죠. 내부바와 그 다음에 이 반응형 그 클래스 내부바 expand sm 요런 거와 그 다음에 bg 대시 라이트 클래스가 이 조합이 됐었는데 이 반응형과 관련된 부분을 빼버려 주면 됩니다. 제거를 하면 수직 내비게이션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내부바 대시 expand 대시 xl 또는 lg md sm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수직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색 설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봤던 것처럼 이미 그 이전 장에서 살펴본 그 부트스트랩 4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배경색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활성과 비활성도 마찬가지 액티브 그 다음에 디세이블드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예,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되고 이게 지금 동일한 그 반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의 여기 보면 그 내부 바에 이 상단에 내부바 대시 라이트, 내부바 대시 다크,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그 배경색이 들어갔죠. 프라이머리.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BG 다크, BG 대시 프라이머리 클래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와 로고를 위해서 특별히 내부바 대시 브랜드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을 하면 요것에 내부바에 맞게 최적화되어서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 내부바 대시 브랜드 클래스를 추가해줘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보면 자동으로 이 내비게이션에 맞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축소, 이것은 뭐냐면 이 장치의 폭이 줄어들 경우에 이 메뉴들이 보이지 않고 축약되어서 이게 단축키로 돼버리죠. 예, 이렇게 되는 거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버튼과 관련해서 내부바 대시 토글러입니다. 여기 R이 빠졌는데 토글러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대시 토글 이꼴 콜랩스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그 내부바 메뉴 그거에 대한 이 ID 데이터 대시 타겟 이 아이디와 연동되는 이 아이디 값을 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버튼에 보면 이 클래스가 내부바 대시 토글러 클래스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대시 토글 이꼴 콜랩스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대시 타겟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내부 메뉴들이 들어가는데 이 메뉴를 감싸는 div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버튼에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축약이 되어야 되죠. 여기는 사라졌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스 콜랩스라는 것을 여기 추가를 해줍니다. 콜랩스하고 내부바 콜랩스 대시 콜랩스 요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제어를 받을 수 있는 요 동일한 아이디죠. 여기 콜랩서블 내부바 여기 아이디하고 콜랩서블 내부바 요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버튼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 안에 있는 메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반영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로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폭에서 이렇게 되지만 이거 폭이 줄어들면 일정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기 메뉴가 사라지면서 요 단축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리면 다시 이 메뉴가 드러나고 버튼은 사라지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부메뉴가 있을 경우에 항상 이 드롭다운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롭다운은 이 UL 안에 이 LI 부분에 그대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롭다운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토글이 되니까 드롭다운 대시 토글 이 토글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토글에서 드롭다운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바에는 그 검색바 같은 거가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폼 양식은 기본적으로 폼 엘리먼트 자체가 그 블록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그 줄을 넘겨줍니다. 줄 넘김이 있어서 나란히 안 쓰는데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폼 대시 인라인이라는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해주면 그러면 이 다른 메뉴와 나란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 집어넣는 것은 인풋과 관련돼서 나중에 또 추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영을 할 경우에는 인풋 대시 그룹 대시 프리펜드 붙이다는 거죠. 앞부분에 붙이다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인풋 대시 그룹 대시 어펜드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아이콘이나 도움말 텍스트를 첨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메뉴 중에 이렇게 링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텍스트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만 반영을 할 경우에 이 내비게이션 바에 다 자연스럽게 이게 조정이 되기 위해서 스타일을 그 부트스트랩의 4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그 내부 바 대시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거가 스팬 요소를 사용한다. 보면 대체로 이거 많이 사용되죠. 요 스팬 요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링크와 링크가 되지 않은 단순 텍스트 이렇게 반영을 나란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상단이나 하단에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메뉴 웹사이트 보면 상단에 고정되어 있거나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정시키기 위해서 상단에 고정을 시킬 경우에는 이 fixed 탑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해주고 하단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fixed bottom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독특한 건데요. 스티키 내비게이션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그 기간은 스크롤이 되다가 그 텀이 지나가면 상단에 고정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스티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대시점 스티키 대시 탑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뒷부분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스티키 내비게이션은 그 익스플로러 11 이전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이 작동하지 않고요. 그 이 브라우저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자동적으로 그 처리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크롤을 하다 보면 메뉴가 이 중간쯤에 있었는데 상단에 가서 탁 걸쳐서 더 스크롤이 안 되고 고정되는 거, 그거가 다 스티키를 이용한 그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